전국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사수되고 수호되느냐, 아니면은 공산주의 체제 변혁이 일어나는 무서운 제2의 국난이 몰아치는 그러한 운명을 결정을 할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꼭 한 180일가량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 민주당, 이 대한민국 반역 세력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내주 서울에 방문케 해서 시진핑을 이 서울에 불러들여 가지고 마치 어떤 한반도 평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대선 공작을 도모할 그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국내적으로 국민의힘당 윤석열 유력 대선 후보를 정치 공작으로 혼미에 빠뜨리는 이런 공작도 양면 작전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독재로 문재인 일당의 폭정에 항거하는 군중 시위도 할 수 없는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 또한 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국민들의 고통이 날로 위중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심판, 화상 국민 걸기대회, 이 코로나 독재를 돌파하기 위한 화상 국민 걸기대회입니다. 제39차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참가하신 우리 애국 열사님들의 인사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오늘도 이 부산에서 부산을 중심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자유민주 회복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김성진 정교모 공동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서울에 또 가셨다가 비행기를 타고 방금 김해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또 참석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그야말로 동분서주를 하시고 싸우고 계시는 애국 열사님, 왕년에 이 문화방송 카메라 출동 명감독이신 이상로 프리덤 뉴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화문의 태극기 여성 애국 열사님이신 대한민국 국민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서울지역위원장 최정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마크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40대 자유애국투사 역사 독일 포럼의 나지원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4.15 부정선거 진상 규명과 그 원흉들, 부정선거 원흉들을 색출해서 처벌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4.19 부정선거 진상이 밝혀지고 해결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도 또다시 부정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부정선거 문제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이분이 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 재검표 때 부정투표가 무더기로 나온 것을 보고 드디어 이 부정선거 증거를 목도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요즘 그 4.15 부정선거 전면 무효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번에 그 국민의힘당 대선 예비 후보들 경선에 나서서 그 정견 발표를 하실 때 말씀하신 통쾌한 말씀을 먼저 듣고 오늘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황교안 후보님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이제 한치도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희망에 기대어 실수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언어로 가공된 황교안이 아닌 진짜 황교안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초연료 정상국가로 가는 여정, 저 황교안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행동하는 정의, 대한민국을 초인류 정상국가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펴고 계십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7분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막아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연수울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붉게 문드러진 투표지가 1000여 장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배추잎 투표지 등 이상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곳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재검표 과정에서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전체 사전투표지의 30-40%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실제 납품된 것과 전혀 다른 무게의 그런 투표지가 대량 발견되었습니다. 4.15 총선 개표 당시 전자개표기에서 우리 당 찍은 2번 표가 또 무효표가 민주당 1번으로 가는 장면, 또 2번 투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는 장면 등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지역구 투표함을 열었는데 비례대표용지가 나오자 허겁지겁 그 투표함을 덮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붙어있는 투표지도 있었고 또 봉인지를 떼었다가 다시 붙인 그런 투표함도 발견되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결과 전체 272만 표 중에서 150만 표 이상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 직원의 성이 세씨, 개씨, 희씨, 또 깨씨, 뭐 이렇게 적힌 이런 것들만 해도 약 2만 표가 나왔습니다. 다 가짜 투표지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후 저들은 우체국 전산 정보를 변조해서 깨씨를 김씨로 바꿔놓았습니다. 증거인멸은 지금도 지속 중입니다. 수도권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에게 더불어민주당 대 민주통합당의 득표 비율이 똑같이 63대 36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재검표 과정에서 인천, 경남, 서울 세 곳 모두 동일한 유형의 부정투표지가 대량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부정선거가 전국에서 자행되었음이 입증된 것입니다. 저는 1987년부터 한결같이 선거사범을 처리하는 공안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선거 전문가입니다. 결론적으로 4.15 총선은 전면 무효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선관위 그리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수을 재검표 과정 촬영 자료를 모두 파기해버렸습니다. 준다고 하더니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 선거의 부정을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되고 개표는 수개표로 전환해야 됩니다. 중대 선거사범은 최고 종신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설 것인지 불의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 주십시오. 저 황교안 행동하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의 7분 연설이었습니다. 황교안 이 대표께서는 우리의 눈에 너무나 지금도 선합니다마는 작년 4.15 총선거 직후에 종로에서 자신이 낙선했다는 것을 알고는 책임을 지고 그날 바로 저녁에 표표히 당 대표직을 사임하겠다면서 떠난 그런 우리가 그 장면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때 매우 우리 국민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 종로에서도 엄청난 그 사전투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이 그 뒤에 드러났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4.15 부정선거 전면 무효를 선언하는, 그리고 10여 명의 이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경선자들을 앞에다 두고 또 이준석 그 당대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라는 확실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원한, 그야말로 작년 4.15 총선거 후에 부정선거 투쟁이 우리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 그리고 우리 박주현 변호사, 또 석동현 변호사, 이런 분들이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 본부, 즉 국토본을 설치하고 강남 거리에서 그리고 서울 거리에서 블랙 시위를 벌이면서 1년 이상 부정선거 규탄하면서 4.15 부정선거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가장 시원한, 가장 강력한 그런 그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무효 선언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통쾌합니다. 이 영상을 전 국민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이 언론이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언론들, 제도 언론들, 국민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오늘 아침에 이 황교안 대표님의 연설을 소개하는 방송도 하셨는데, 이러한 그 현재 4.15 부정선거, 황교안 이 대표, 전 대표의 이러한 그 열혈 같은 투쟁, 이 모습을 보시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들은 다 재미를 못 봤다는 겁니다. 황교안이 돋보이는 그런 공약과 정책 발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다음번 대선에서 우파가 내세울 수 있는 공약은 뻔합니다. 문재인의 반대로 가면 됩니다. 기업을 자유롭게 해주고 세금을 감면하고 뭐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뻔해. 누구든 그건 다 뻔합니다. 뭐 도토리 키재기예요. 진짜 획기적인 정책, 획기적인 이야기는 그런 원초적인 국민의 그 참정권을 탈취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마음에 와닿았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4.15 총선의 부정성을 수사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무효다. 4.15 총선을 무효로 선언하는 부분은 상당히 정치인으로서 황교안이는 초점을 잘 맞췄고 성공했다. 지금 황교안 씨에 대한 이 지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이제 이게 7분 발언이 주어졌고 2분 동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질문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어요. 황교안 대표의 4.15는 무효다라고 하는 부분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조간신문을 봤죠. 조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신문에 황교안이가 4.15 총선 무효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 한 11시쯤 자영업자들이 여의도에서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차량 시위하는데 이렇게 커다란 피켓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걸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의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그러한 기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획이 상당히 신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 질문을 하는데 아마 질문이 실시간으로 4.15 총선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준석이가 딱 그냥 거기서 거절합니다. 4.15 총선은 뭐 얘기하지 마세요. 뭐 밤새도록 나하고 토론할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예의가 없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정말로 그 공당의 대표로서는 예의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지금도 4.15 총선의 부정이 아니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쟁을 통해서 자기와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규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오만하다. 지금은 4.15 총선을 논쟁, 토론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4.15 총선은 팩트, 증거를 가지고 말해야지 그것을 토론을 통해서 총선이 부정이다 아니다를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은 차원을 지났고 그리고 공당의 대표로서 올바르지 못한 처신이었다. 더구나 그 당의 그 전 대표였고 지금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 4.15 총선은 무효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지 마라. 무효 아니다. 나하고 밤새도록 토론하자. 그럴 거 아니면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자면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했고 오만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거론이 되려면 야권의 유력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이가 거론을 해주든 아니면 추지영 씨가 거론을 해주든 홍준표가 거론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희망이 없는 당입니다. 저 당은 희망이 없는 당이고 지금 국민혁명당에서 어제부터 대권 주자 선발 대회를 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문제, 부정선거 문제를 비례대표 소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혁명당 쪽에서는 새로운 대권 주자가 나오면 선거 공약에서부터 4.15 총선이 무효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최재형이는 검토한다 하는데 그놈은 검토하는 게 날쌘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야권 대선 주자들이 그것을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국민혁명당이나 우리공화당 같은 데서 그것을 거론을 해줘서 그것을 여론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관 감옥 보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우숙 대법관이라든지 천대엽 대법관이라든지 조재현 대법관 이런 사람에게 맹유명을 계속 보내서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습니다. 내일은 인천지방검찰청의 이두봉 검사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왜 수사하지 않는가를 물어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천인 공노할 부정선거 투표지를 보고도 또 그것을 당에서 대선 예비 후보들이 정견 발표하는 현장에 앉아 있었던 이준석이라는 자가 당 대표라는 자가 그 황교안 후보의 그런 발표를 보고도 여전히 부정선거가 아니라 한다면 이 자는 무슨 눈이 먼 자든가 아니면은 정신분열증 제정신이 아니든가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요. 정말 가공할 일이고 문제는 이 대표께서 어제 프리덤 뉴스 방송에서 질타하신 한국의 그 언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게 언론입니까? 예, 언론이 아니고요. 기대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것 빨리 버려야 되겠다. 언론도 버릴 것 빨리 버리고, 그다음에 대권 주자도 버릴 사람 빨리 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기대와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